네, 안녕하세요. 커즈 인프런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잠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커즈 인프런스가 왜 우리가 경제학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카운터팩추얼 프로블럼과 연관이 되는데, 이 카운터팩추얼 프로블럼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한, 좀 이제 뭐 쉬운 버전의 이제 인트로덕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커즈 인퍼런스 혹은 한국말로 이제 보통 인과추론이라고 많이 할 텐데, 인과추론, 인과관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그럼 이 커즈 인퍼런스 대체 뭘까요? 뭐 좀 적당히 말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커세이션, 그러니까 인과관계와 관련된 계량 방법론들을 우리가 그냥 일종의 커세이션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커즈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인과관계를 찾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계량적인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론들을 좀 약간 다 싸잡아서 우리 그걸 이제 인과추론, 커즈 인프런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뭐 커세이션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경제에서는 이제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흔히 하는 게, 교육이 실제로 높은 임금이 이어지는가,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임금이 과연 실제로 웨이지에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궁금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레이버 이코노믹스 이론 쪽에서 많이 하는 게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이민이 네이티브 워커들로 하여금 이제 직업을 잃게 만드느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흔히 우리 속담으로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이제 박힌 돌 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은 이민자들이 지역 주민들의 이제 그러니까 직업을 뺏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건 이제 주장일 뿐이지 사실 그것이 정말인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이러한 이미그레이션으로 인해서 네이티브 워커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미그레이션이 이 네이티브 워커들의 언임플로먼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알아보고 싶을 수 있겠죠, 경제학에서. 그리고 이제 좀 더 고전적이고 많이 아는 이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저임금이 이제 실업을 일으키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죠. 사실 뭐 우리 흔히 아는 좀 미시이론, 좀 기초적인 미시이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당연한 논의긴 한데, 하지만 그게 꼭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최저임금이 언임플로이먼트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Does joining JSC Econ cause better pH dimension output?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뭐 JSC 이콘에 들어오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뭐 박사 유학을 잘 가고 싶다,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사실 경제학적인 센스로 보면은 어떤 인과관계에 대해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과연 정말로 이제 JSC 이콘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더 나은 이제 박사 유학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즉 JSC 이콘을 들어가는 게 더 나은 PH 어드미션을 일으키는가, 커서하는가, 이제 이러한 인과관계를 볼 수 있겠죠. 우린 뭐 당연히 정말 그러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근데 뭐 커즈미스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변수 x가 있으면은 어떤 변수 y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가 y에 어떤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보는 게 커스 인프런스인 건데, 사실 이제 그 다음 생각나는 문제는,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 개념이 사실 경제에서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케어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한데, 사실 커스 인프런스는 경제학에서 상당히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경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진 분야고요. 그리고 이러한 커스 인프런스의 논의는 단순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과거에도 많이 논의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실제로 사실 이런 커세이션에 대한 논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이코노믹 티어리에서 상당히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센트럴한 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시원론 이런 수업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이제 캐트리스 파리부스란 말이 있습니다. 캐테리스 파리부스 혹은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뭐냐 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애들을 동일하게 뒀을 때 어떤 하나를 변화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는 게 이제 캐테리스 파리부스입니다. 그러니까 keeping all other things equal, we see the change of something given all other things equals.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은 x1, x2, 뭐 x3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캐테리스 파리부스는 뭐냐면은 일종의 x2, x3는 그대로 둬요. 얘들은 변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안 변하게 두고 이때 x1만 변하면은 어떤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보고 싶어하는 게 캐테리스 파리부스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물론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사실 이러한 캐테리스 파리부스 논의가 상당 부분 이제 커세이션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거는 x2가 값에 미친 영향이나 x3가 값에 미친 영향이 아니라 x1이 값에 미친 영향만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x1이 가진 어떤 인과적인 영향을 보고 싶은 거죠.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코노믹 티오리 쪽 연구나 페이퍼를 보시면은 comparative statistics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결국 어떤 exogenous 파라미터 변할 때 어떤 이코노믹 아웃컴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실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 exogenous 파라미터 뭐냐면은 이제 외생 변수라 그래서 이제 경제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시론이나 이런 쪽 페이퍼를 보시면은 이제 exogenous한 파라미터와 endogenous한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차이냐? exogenous, 그러니까 외생적인 거 뭐냐면은 모델 안에서 정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가장 흔히 아는 게 이제 그 디맨드 펑션을 보시면 디맨드 펑션을 그냥 x라 잡고 뭐가 있을까요? 이걸 q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디맨드 펑션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가격과 P가 가격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수입, 웰스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소비량인 Q를 정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 보시면은 얘 두 개는 exogenous variable입니다. 그러니까 외생적이에요. 왜냐면은 얘들은 사실 모델에서 정해지는 모델 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P랑 W는 애초에 내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P를 뭐 3이라 두자, W를 뭐 20이라 두자 이렇게 제가 설정을 미리 하고 그 자체가 뭐 모델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Q는 내생 변수죠. 그러니까 endogenous variable인데 왜냐면은 Q는 우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Q는 우리가 이제 P는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두잖아요. P를 3이라고 W를 20이 줬을 때 이 두 개 주어졌을 때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Q는 정해지죠. Q는 뭐 예를 들면 3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Q를 막 미리 처음부터 Q는 우리가 20이라 둘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Q는 애초에 이런 모델 혹은 펑션이죠. 이런 함수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외생 변수의 값을 주면은 저절로 정해지는 그러니까 모델 안에서 결정이 되는 변수거든요. 그런 걸 endogenous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 이런 것도 사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커세이션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 커세이션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어떤 외생 변수 같은 특정 변수들을 변화시켰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아웃컴 변수인 여기서는 소비량이죠. 소비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건 결국 P가 Q에 미치는 어떤 인과적인 관계를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코노믹 티어리에서도 이러한 이제 커세이션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커세이션은 그렇게 특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마음속에 어느 정도 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했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연하게 여겼을 개념입니다. 다만 이름을 다르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커트 림프스 개념은 또 이제 좀 새로운 개념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제 그런 커세이션에 대한 논의가 현실에 있는 많은 이제 펄스 인터벤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데 이제 뭐 실제 세상에서 우리 어떤 정책들을 시행을 할 때 그 정책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커세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어떤 정책 X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가 Y를 변화시키는 걸 거예요. 근데 만약에 X가 정말로 Y를 변화시키는지 확인하려면은 이런 X와 Y 간에
어떤 인과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면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x가 y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커세이션 논의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왜 이런 커세이션을 중요시하냐, 왜 폴리시 인터벤션을 할 때 폴리시가 잘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폴리시 X가 정말로 Y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왜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은 뭐 이건 당연히 마이크로 101 수업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죠. Resources are scarce. We need to spend them meaningfully. 그러니까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얘들을 가장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데 X를 했는데 만약에 X가 Y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왜 굳이 X를 쓰겠어요? 그럼 시간 낭비잖아요. 돈을 낭비한 거죠. 사실 그럴 바에는 그러면 X를 안 하고 다른 데다 돈을 쓰는 게 더 맞는 거죠. efficiency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펄리스 메이커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뭘까요?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게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요. 100억이 있어요. 100억을 어디 쓰는 게 맞을까요? 이 사회를 뭐 내가 있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은 교육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뭐 텍스 컷, 그러니까 뭐 세금을 절세를 해주는, 그러니까 절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금을 낮춰주는 게 오히려 지역을 활성화시킬까요? 아니면 오히려 텍스를 올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소셜 시큐리티 같은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오히려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까요? 아니면 뭐 미니멈 웨이지를 올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100억이라는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제 지역을 잘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뭐 운이 좋으면은 여러분이 선택한 정책, 뭐 에듀케이션 생각해보세요. 이 에듀케이션이 작동할 수도 있어요. 에듀케이션 했는데 정말로 에듀케이션 투자를 했더니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뭐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운이 좋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선택한 정책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에듀케이션 골랐는데 에듀케이션 했는데 사실 별로 효과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자들 더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에듀케이션에 분명 투자를 했는데도 오히려 에듀케이션이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자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어. 그럼 사실 뭐 폴리시가 그렇게 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운이 없으면은 your policy will backfire and you'll be in jail. 그쵸? 여러분이 잘못하시면은 여러분이 선택한 정책이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도 있죠. 괜히 정책자들은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선택한 정책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코노미스트들은 결국 어떤 폴리시가 미치는 임팩트를 분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X가 Y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어떤 퀄리테이티브 그리고 퀀티테이티브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알겠다. 뭐 경제학자들이 그런 이제 펄리시가 잘 작동하는지 분석하는 거구나. 근데 뭐 그건 알겠는데 왜 굳이 뭐 그렇다고 해서 커서 인퍼런스에 대해서 이렇게 엄밀하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커세이션 개념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correlation doesn't mean causation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 해서 두 변수의 어떤 커세이션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x랑 y 변수가 있는데 x가 올라갈 때 x가 크면은 y도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뭔가 둘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뭔가 그러면은 x가 y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y가 뭐 x에게 영향을 미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어떤 z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냥 그 z라는 변수에 의해서 x, y가 다 올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세이션은 사실 어려운 토픽인데 예컨대 여러분이 가장 알만한 유명한 예시가 이거죠. 보시면은 이제 x 변수가 이제 초콜릿 나라별로 어떤 초콜릿 컨섬션, 그러니까 초콜릿 소비량이고 y 변수가 이제 그
10 million population 당 있는 이제 노벨상 수상자,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쉐어인 거죠. 그러니까 10 million population마다 있는 노벨 수상자들의 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y 변수로 둔 건데, 보시면은 초콜릿 소비량이 높아질수록 노벨상 수상자가 많아져요, 비율이.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그러면은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노벨상 수상자가 늘어나나 보다. 그러니까 초콜릿 소비량이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어떤 커서란 팩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헛소리죠.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봐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 초콜릿을 많이 먹는다고 노벨상 수상자 늘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그럴 거겠죠. 그러니까 초콜릿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애초에 GDP가 높은 지역일 거고, GDP가 높다는 게 뭐예요? 그 나라가 잘 산다는 거잖아요. 잘 살면 당연히 연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테니까 노벨상 수상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GDP에 의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영향을 받고, GDP에 의해서 초콜릿 소비량 영향을 받는 건데, 우리는 이 요소를 지금 생각 안 했었으니까 초콜릿 소비량과 노벨상 수상자만 보니까 마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둘이 뭔가 인과적인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이제 어떤 empirical work, 그러니까 특히 이제 apply micro가 그래서 응용 미시 쪽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 하시면요, 데이터와 관련된 거, 이러한 이제 커세이션에 대한 논의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진짜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과관계, 커세이션, 커설 인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커세이션은 뭐 컨셉을 뭐 리거스하게 알아야 된다더니 이런 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거 누가 몰라? 이런 거는 뭐 솔직히 우리가 알아서 그냥 적당히 무시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이런 초콜릿 소비량이나 노벨 러럴스는 사실 뭐 당연히 이런 거는 뭐 커세이션 아닌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뭐하러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는 사실 커먼 센스잖아요. 커먼 센스에 입각해서 당연히 초콜릿 소비량이 는다 해서 그걸로 인해서 노벨 수상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어떤 일종의 당연한 상식이 있었던 건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의외로 여러분들의 커먼 센스가 당신을 언커먼리하게 트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많은 연구들 중에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레퓨지들이 나라에 악영향을 미칠까 하면은 사실 우리가 뭔가 본능적으로, 물론 약간 이것도 편견이지만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어떤 나라에 난민들이 들어오면 난민들은 돈이 없고 아무래도 이제 힘드니까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거고, 범죄 저지르면은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겠지라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레퓨지들이 컨트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커서라는 어떤 요소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미니멈 웨이지가 만약에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거가 레이버 마켓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우리가 뭔가 소위 말해서 상식대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것 같을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오르면 당연히 실업자가 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 중에서 반대 결과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레퓨지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 나라의 뭐 상태가 좋아지거나 그 나라의 어떤 뭐 시큐리티, 그러니까 치안이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레이버 마켓을 헐트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만큼 커세이션에 대한 컨셉을 아주 엄밀하게 배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커먼 센스들이 언제나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커서 인플루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의 어떤 편견이나 어떤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 엄밀하게 이러한 커세이션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포텐셜 아웃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커세이션에 대해서 엄밀히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일종의 개념들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